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수술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논술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공개 피드백 첫 시간입니다. 먼저 중등 선생님들의 답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초등 선생님들께서 줄글 형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써보시는데요. 중등 선생님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써오셔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 논거의 양이나 그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양도 충분한 것 같아서요. 초등 선생님들도 유초등 선생님들도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중등 선생님들의 공개 피드백부터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중등 선생님 공개 피드백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육과학 2019년 기출.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는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식들을 배우고 있다. 처음에 일반적인 문장으로 포괄적인 문장으로 시작 잘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가장 큰 기반은 학교에서의 수업이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뭐 극복하고 라든지 아니면 뭐 안 좋게 더 역전이 됐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쓰시고 지식들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이 특히 이런 기틀을 다지는데 가장 큰 기반은 학교에서 수업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빠져도 무방하다. 또 이 부분에서 수정하실 때 세 줄보다는 여기처럼 두 줄로 그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므로 학교의 각 구성원들은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해 논하겠다. 여기까지 서론, 문장의 개수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문장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논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논제로 접근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서론 시작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다. 서론 굿.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에 1차 끝나시고 처음 써보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쓰셨어요. 진짜 조금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써보시고 교육학 개념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은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이죠. 자, 1번 문제에서 A 학생과 B 학생은 모두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상호작용을 잘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네, 도입 좋았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보면 두 학생의 공통적 강점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키워드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하고 선생님께서 두 갈식으로 전체적으로 잘 써주셨어요. 아주 교직 논술에서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도움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지능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교사, 간호사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의 개념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개념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C 학생은 자신의 강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메타인지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김 교사는 C 학생에게 모둠 활동에서 나타난 장단점과 개선사항, 모둠 활동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종합하는 개별 과제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문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 느낌이 있죠. 문장은 되도록이면 2줄 이상은 안 넘어가시게, 만약에 2줄 이상이더라도 3줄 이내로 써주시는 것이 채점자가 보기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문장을 쓰시면서도 비문이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쓰셨다라는 거 아주 문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C 학생은 자신의 강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메타인지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메타인지는 물론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초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C 학생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메타인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중지능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개인 내적 지능, 자, 개인 내적 지능 또는 자기 성찰 지능이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써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 짧은 메모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생들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이 모두 다르므로 교사는 이를 잘 파악해 강점 지능은 강화하고 약점 지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자, 마지막에 이 문단 전체적인 내용 학생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교사가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 마지막 마무리 문장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문단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좀 종합해주는 문장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아주 좋죠. 2번 문제에 대한 답 보겠습니다. 문제 2에서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타일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정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좋습니다. 이 메모에서의 내용과 관련된 원리는 2가지가 있다. 여기에 에서가 빠져도 무관합니다. 이 메모의 내용과 관련된 원리는 2가지가 있었다. 자,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원리는 먼저 기회의 원리이다. 키워드 아주 좋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분명히 드러났어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체험하고 배우고 느끼는 등의 경험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이라는 핵심 문구 잘 들어가 있고요.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 먼저 둘째 이렇게 표지어 써주시면 채점자 입장에서 아주 알아보기가 좋죠. 좋습니다. 자, 만족의 원리이다. 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배움에 따른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만족의 원리 잘 설명해 주셨고요. 두 원리가 만족되지 못했을 때 학습자들이 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김 교사는 고민해 본 것이다. 김 교사가 왜 고민을 했는지까지 자, 부연 설명으로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고요. 자, 다음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습하게 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모둠 활동과 같은 단체적 활동은 개인 활동보다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등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자, 여기서 먼저 잠재적 교육과정은 하시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정의 말씀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여기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공식적 교육과정과 공식 언어로 자, 반대로 별개로 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요? 반대로 별개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습하게 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여기가 뭐 중요하죠. 의도하지 않았으나 은연중에 학습하게 된 교육과정. 잘 써주셨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여기에서 모든 활동과 같은 단체적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집단 활동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용어일 것 같고요. 개인 활동보다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이라고 풀어서 써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제가 교육학 클립에서 다뤄드렸을 때 나왔던 그런 부작용들 예를 들면 봉효과, 무임승차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런 효과를 예시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 경험을 선정,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유의해야 된다. 역시 마무리 문장 잘 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에서는 리커트 척도법을 김 교사가 언급하고 있다. 리커트 척도법. 리커트 척도법은 학생들의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의 등급 점수를 환산하는 척도법으로 척도법 설명 잘 써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등급 점수라는 거는 뭐 서열화된 점수 얘기하시는 거죠. 긍정이나 부정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질문만을 사용하여 중립적 질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리커트 척도법의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 아주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리커트 척도법은 뭐 1점에서 5점 이런 식으로 양 극단을 사이에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긍정, 부정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너무 중립적인 질문을 하면은 평가를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런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의점이죠. 이 부분에서 특히 이 뒷부분까지 3번 문항에 대한 서술에서 저는 선생님께서 교육학적인 지식이 아주 탄탄하게 잘 있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용어로 서술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느꼈습니다.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은 문항 내적 합치도이다. 맞습니다. 이는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 각 문항을 하나의 평가로 간주하여 문항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요. 문항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 부분이 약간 반분 신뢰도에서 말하는 그 상관계수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반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그 문항들의 상관계수를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관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상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문항 내적 합치도는 문항 각각의 문항을 하나씩의 검사 도구로 보고 각 그 검사 도구 문항들의 일치성, 동질성을 확인하는 척도죠. 그런 점에서 동질성이라는 핵심어가 이 문항 내적 합치도에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도구로 리커트 척도법과 문항 내적 합치도를 사용하여 적절히 모둠을 구성하면 학습자들이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평가도구로 리커트 척도법과 문항 내적 합치도를 사용해서 모둠을 구성하면 약간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내용의 비약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모르고서 이 문장만 봐서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평가도구를 이렇게 해서 모둠을 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평가도구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도구를 만들어서 정의적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모둠 구성에 반영하면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더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 사용하여 복문이니까 이 두 가지 문장이 이어지는 것 사이에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야 문장이 자연스럽겠다. 문장을 쓰실 때 특히 복문을 쓰실 때 문장 내에서 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써주시면 더욱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접속사 잘 써주셨어요. 사실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모든 문단마다 써주신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써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4번에서 언급된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은 지도자의 윤리성, 학생에 대한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동기화시켜 이전보다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성이다.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에 대한 교육학적 개념을 아주 적절하게 잘 풀어서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역시 선생님께서 교육학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거를 서술을 하는데 아주 뛰어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이 지도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고서 첫째 잘 써주셨고요. 둘째, 첫째, 둘째 교지어 써주면 채점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아주 쉽다는 거 잘 써주셨어요. 첫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자, 키워드 아주 잘 써주셨고요. 다음, 동료 교사와 지도성 신장하는 방법, 당연히 그 학교 내 조직의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지도성 신장시키고 또는 장학을 활용하는 거죠. 학습자들에게 지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흥미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동료 교사와 연구하여 학생들의 혁신적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논거 아주 잘 써주셨고, 둘째, 동료 장학이다. 역시 장학 써주셨어요. 키워드 아주 좋습니다. 요구하는 답 다 써주셨고요. 다음 논거도 역시 잘 써주셨어요.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학생들 개개인을 더욱 고려하고 학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동료 장학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좋습니다. 색깔 다시 바꾸고 좋아요. 지금까지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큰 주제, 특정 주제 이 전체 주제 잘 써주셨어요. 주제로 학습자의 이거 지우신 건가요? 지우셨다면 확실하게 지워주시고, 만약에 살리신다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문구지 쓰듯이. 아니면 깔끔하지 않으면 그냥 똑바로 특성 분명히 써주시는 것이 알아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해 논해보았다. 교육에 있어 교사는 독립견인이다. 교사는 각 학습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을 없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적절한 평가도구를 스스로 제작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더욱 만족스러워질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료 교사와 함께 변혁적 리더십을 신장시켜 학습자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가 먼저 발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네, 자 마지막에 본론 자연스럽게 서술 잘 해주셨습니다. 본론에 들어간 문장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문장으로 아주 꽉 차게 잘 써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등 선생님들은 물어보는 내용도 많고 또 줄글 형태로 원래 길게 써 오셨기 때문에 논거를 충분하게 부연 설명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쓰시는 거를 잘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본론의 내용은 무난하게 잘 써주셨어요.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여기서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으로 종합해서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 정말 너무 잘 써주셨어요. 작년에 쓰신 이후에 처음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내용도 아주 자연스럽게 서술 잘 해주시고 교육학적 개념들 용어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계 부분에서 다 갖춰주신 것 같고 교육학 개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남은 시간 많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이미 교육학 개념 아주 잘 잡혀 있으시지만 좀 더 정확도가 높아져서 시험장에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마다 요구하는 개수에 맞게 정확하게 썼는가? 제시문을 반영해야 할 부분 반영 작성했는가? 맞습니다. 중등은 뭐뭐에서 찾아 쓰고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뭐와 관련하여, 뭐뭐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조건 반영사 잘 작성하셨고요. 논지마다 핵심 어구를 너무 풀어 쓰거나 뒤에 배치하진 않았는가? 안 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논거를 논지에 발전된 내용으로 썼는가?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논지에 있어야 하는 핵심 어구가 논거에 있는 경우가 있는가? 논지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적 없으신 것 같아요. 띄어쓰기 주구 형식이라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잘 써주셨고 맞춤법 문제 없었고 한 글자 보충사, 이, 잘, 겉, 등, 및 자주 쓰면 문장력이 떨어져 보이는 애매모호한 말들 너무 남용하지 않으셨고요. 문단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잘 쓰셨습니다. 깔끔하게 수정하실 때 두 줄 긋기 하신 부분도 있지만 세 줄 긋기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두 줄 긋기로 깔끔하게 써주시고요. 분량이 적당한가? 선생님이 PDF 파일로 찍으시느라고 3장으로 걸쳐서 보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장으로 내용이 포함이 되게 분량 안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피드백 어떠셨나요? 선생님께서 기다려주신 만큼 의미 있고 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험 한 방에 합격하실 겁니다. 선생님 합격!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